시니어들은 재테크하지 마세요. 시니어는 재테크하는 거 아니에요. 퇴직했다는 얘기는 소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고정적인 소득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때의 재테크는 늘 큰 리스크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바닥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테크를 하시지 마시고요. 몸테크를 하세요. 내가 너무 잔인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정확한 현실입니다. 없습니다.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없습니다. 시니어 시대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견디는 법을 터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사이클은 보통 이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지금 이렇게 사이클을 놓고 본다면 10대하고 20대 이때는 배우는 시기잖아요. 배우는 시기여가지고 이 사이클에서 자기의 실력을 연마를 한 다음에 30대, 40대 때 그때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불을 쌓아놔야 돼요. 그리고 그 불을 쌓아놨던 걸 갖다가 50대, 60대 때 더 창대하게 만들고요. 70대, 80대는 그 불을 갖다가 향유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사이클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현재까지 쌓아놓은 걸 가지고서 즐겨야 될 시기에 새로운 걸 쌓기 위한 한 방을 노린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불가능하다는 부분들은 젊은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어요. 한방이라는 이제 없어져 버린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딱 돼요. 왜 그러냐면 사회가 개발 시대에는 어떤 거 하나들이 펑펑 터져가지고 큰 효과를 내요. 근데 성장을 해서 다 성장하는 시대에는 이때부터는 뭐 어떤 거냐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간을 쌓아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것 이외에는 성장하지 않아요. 그만큼 사회 구조가 밀도가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거기서 누군가 하나가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듯이 한 방으로 해서 뭔가를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것들은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바꿨으면 좋겠고 나이 드신 분이라면 특히나 한 방에 대한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엔 퇴직 이후에 시니어들의 가장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는 오히려 내가 가진 것들 갖다 어떻게 잘 지킬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가장 강조했어요. 직원으로 시작하라. 그러나 직원으로 살지 마라. 근로자를 시작해서 자본가, 사업가, 그러니까 자의 삶에서 가의 삶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자라는 건 놈자자를 쓰고 가자는 집가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놈자자라는 건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 자기 스스로의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정도인데 가라는 건 가문이 부를 이루어서 부자 가문으로 탄생하는 거라 그래서 자산가, 자본가 아니면 사업가로 해서 가의 삶을 살아라 이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시니어들한테도 이 두 가지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첫째, 직원으로 시작해라. 그러나 직원으로 살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직원으로 시작했을 때 직원으로 살지 않는 법들을 그 당시 익혔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원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에요.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 아닌 이상에는 대기업 회장도 여러분 자식들 직원으로 시작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직원으로서의 삶은 시작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바로 창업한 거 아닌 이상에는 자기가 직원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직원으로 시작할 때 직원으로가 삶을 살지 않도록 주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익혀야 됩니다. 이거는 시니어 됐을 때 그게 빛이 바래요. 직원으로서의 종속적인 삶이 아니라 주도적인 삶.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고 그러면 자기한테 주어진 일 하나를 갖다가 월급이 얼마에 맞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받게 된 일을 가장 창의적으로 하려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퇴직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퇴직 후에도 내가 뭘 하나를 하더라도 가장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장 창의적으로 퇴직 후에 했던 것들이 뭐냐면 글쓰기를 할 때 가장 창의적으로 했던 거를 했고요. 그걸 갖다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저를 갖다 작가로 만들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직원의 의식이 아니라 주인의 의식으로 나한테 주어진 내가 하루에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새롭게 볼 수 있는 눈들을 그때 키웠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들아 돈 공부해야 돼. 첫 번째는 직원의식이 아니라 주인의식으로서 내 삶의 일의 주인이 되라 이거고 근로자에서 자본가, 자산가로 자의 삶에서 가의 삶으로 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차피 자본주의자를 사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본적인 경제적인 토대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제적인 토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내가 몸을 움직여서 노동을 제공해서 소득을 버는 것들이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은 결정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내 몸이 움직일 수 없으면, 내가 거기다 시간을 투여하지 않으면 소득이 안 와요. 근데 이걸 갖다 뛰어넘어서 사업가, 자본가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사업가는 시스템과 나 아닌 타인이 소득을 만들어줘요. 자본가는 돈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자의 삶에서 가의 삶으로 바뀐다면 경제적으로 내가 주도권을 명확하게 쥐어가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아 돈 공부해야 돼. 핵심은 일의 주도권을 가지는 직원에서 주인으로 가라는 거하고, 돈의 주도권을 가지는 자의 삶에서 가의 삶으로 바뀌라는 것들을 얘기했고요. 이거는 저희 아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이 얘기를 쓰면서 편지체로 아들한테 편지 보내줬었는데, 이거는 아들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자신한테 했던 얘기예요. 퇴직 후에 나한테 했던 얘기예요. 아, 지금부터라도 직원으로 살지 말고 주인으로 살자. 지금부터라도 자의 삶이 아니라 가의 삶을 살자.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 했던 얘기라, 이 부분들은 시니어들도 반드시 좀 지금 퇴직하고 시니어로서 퇴직자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니어들은 재테크하지 마세요. 시니어는 재테크하는 거 아니에요. 웰시라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웰시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부를 갖다가 자산을 증진하는 거예요. 리치는 뭐냐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리치가이는 돈을 잘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 보이고, 웰시가이는 돈을 갖다가 많이 부를 쌓아가는 사람이에요. 퇴직 후에는 어찌 보면은, 퇴직 후에는 시니어들이 됐을 때는 리치가이가 돼야 돼요. 가지고 있는 돈을 잘 써야 돼요. 자기가 1억을 가지고 있으면 1억을 얼마나 잘 쓸 건가에 대한 것들이 더 선행돼야 돼요. 괜히 어설프게 투자해가지고 재테크를 통해서 하겠다. 재테크는 여러분들 실망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소득 없는 재테크는 하면 안 돼요. 퇴직했다는 얘기는 소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안정적인 소득이, 그러니까 고정적인 소득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때의 재테크는 늘 큰 리스크를 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니어 돼가 나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이렇게 시니어로 살아가면서 리스크를 갖다 안고 있다가 이 리스크에 대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내가 삶이 바닥으로 떨어진다면 그건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니어들, 특히 소득이 없는 시니어들한테는 재테크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돈을 활용하고, 또 하나 잘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나예요. 내 몸이에요. 내 시간이에요. 이걸 가서 근로소득을 보세요. 재테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로소득을 보세요. 내 몸을 움직여서 가서 하는 소득을 벌려고 해야지, 재테크에는 반드시 내가 고정적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재테크에 반드시 필요한 거는 시간 동안에 이 부가 지 스스로 쌓아가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자본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재테크하는 건 늘 위험해요. 저는 시니어들한테는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재테크하지 마세요. 재테크는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하냐면요, 월급쟁이 중에서도 40대 정도에서 직장생활에서 안정됐고 월급도 올라갔고 사회적으로 직장생활에 안정되기 때문에 사회적 신용 때문에 대출도 가능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40대 정도 되면은 팀에서 팀장 아니면 임원이나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신용도가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 신용도에다가 자기가 직장에서 벌고 있는 월급이 보통의 경우에 최소한 억 정도 아니면 7, 8천 정도가 된다 그러면 고정적으로 계속 7, 8천 정도의 월급이, 그러니까 연봉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거지, 그러긴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 재테크하는 건 위험해요. 그래서 재테크의 정확한 의미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재테크가 뭐냐면요, 재무 테크놀로지예요. 이게 언제 생겼냐면 IMF 이후에 우리나라에 많이 생겼어요. 왜 IMF가 생겼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열심히 IMF 이전까지는 월급을 열심히 벌으면 그 월급이 높아가고 월급이 쌓여가지고 내가 노후에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이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가 IMF가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직장 생활하는 데서 없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올라가려면 자산들이, 부동산들이 갑자기 팍팍 뛰는 거예요. 내 월급보다 더 빠르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벌고 있는, 월급쟁이를 통해서 벌고 있는 주수입에 부가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영업외 소득이라고 하는데,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자산에 투자해서 이 자산이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이게 바로 재테크인데 이때 가장 기본 바탕은 뭐였나요? 내가 월급을 벌고 있는 거, 내가 영업을 통해서 아니면 근로생활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 그 기반에 플러스 알파로 다른 거 자산에 투자해 가지고 돈을 높여가는 과정들이 그게 바로 재테크인데 이런 재테크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서 자기가 소득이 없는데 누가 이런 소스를 줬어, 누가 이런 걸 줬어, 그래서 축축축 하다 보면은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니어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력이 없다 싶으면은 재테크를 할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튼튼한 몸의 자산을, 몸의 자본, 이 몸의 자본, 가지고 있는 시간의 자본을 투자해서 소득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들이 훨씬 더 올바른 선택이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너무 잔인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정확한 현실입니다. 내가 좀 잔인한 얘기를 한 건 맞는데 시니어분들한테 이거 투자하세요, 이거 투자하세요 얘기하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리고 제 문자에 보면 어떤 좋은 거 있다고 계속 오는데 이게 뭔가요? 다 사기예요. 피싱이고. 시니어들이 거기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싫어도 이 사회적으로서 여러분들의 자본으로서 가치는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노동 활동 인력들이 15세에서 65세잖아요. 이 내에서에 있는 인력들 이외에 시니어로 갔다는 얘기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인적 자본으로서 역할이 이미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마 본인 스스로도 잘할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다 창의적으로 하는 그런 열정이나 이런 부분도 좀 떨어졌을 거고, 내가 어떤 일을 갖다가 막 밤새워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체력적으로도 갖지 못했다는 거 본인 스스로가 잘 알면서 운으로 로또에 당첨되듯이 어떤 걸 재테크해가지고 이 돈 버는 걸 갖다 하고 싶다, 이거는 생각하는 건 좀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테크를 하시지 마시고요, 몸테크를 하세요. 노후잔에서 현금 비중을 하기 전에 퇴직 시점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퇴직 시점에 자기가 퇴직할 때 자기가 받고 있는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 받고 있다 그러면, 그때 퇴직 시점에 이걸 갖다 곱하기 10을 한번 하면 5억이잖아요. 5억 정도의 순자산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퇴직할 때 제대로 퇴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 평균으로 49.3세잖아요. 49.3세 이때 50대 보통 지금 평균 연봉이, 내가 알기로는 직장 생활을 상근으로 하는 평균 연봉들이 한 7천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7천만 원 곱하기 10 하면 7억 정도의 자산을,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장 어쩌면 노후 준비, 그러니까 퇴직 이후의 삶을 갖다 준비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중에서 10%면 얼마인가요? 7천만 원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순자산으로 해서 7억이 있다면 그 중에 10% 정도는 현금으로 바로바로 내가 쓸 수 있는 7천만 원 정도,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만이, 왜냐하면 이 7천만 원이 생활비로 쓰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건 사고가 터져요. 다 최소한 7천만 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급하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합니다. 제가 평균 연봉으로 해가지고 7천만 원 곱하기 10 해가지고 7억에 10% 해가지고 7천만 원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시점에 계신 분이라면 내가 5천만 원을 받고 있으면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곱하기 10 해서 5억. 내가 1억을 가지고 계신 건, 1억을 받았다 그러면 곱하기 10 해서 10억, 퇴직할 때 1억. 그래서 노후에는 1억 정도의 현금을, 왜냐하면 직장 생활에 그 정도까지 오게 되면 지출이라든가 모든 생활의 패턴들, 문화들이 딱 거기에 맞게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내가 생활하는 그 경제적인 시스템들이 딱 거기에 맞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자기가 얼마 정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딱 기준점을 잡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나이대별로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을 건가에 대한 기준들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퇴직하고 난 다음에 지금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다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아까 말한 마지막에 순자산은 조금 좀 생활비로 썼을 때도 현금 자산으로 7천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10년 후에도 불가항력들은 발생 확률이 더 높아져요. 나이가 뭐가 할수록. 50대에 퇴직했는데 60대쯤이면 무슨 일이 벌어나면 자녀들 결혼하잖아요. 요즘 결혼할 때 비용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갑자기 써야 될
돈들이 자산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산의 가장 큰 특이 뭐냐면 부동산 자산인데 부동산 자산은 쉽게 유동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최소한 1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까를 보시면 되고요.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내가 퇴직 이후에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 건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자산의 포트폴리오는 누굴 보면서 하면 좋으냐면요. 우리나라의 상위 1%의 부자들이 어떻게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는가를 딱 보면 돼요. KB금융의 부자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자산의 구성비를 보면은 대개 75% 정도가 부동산을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상위 1% 부자들은 75%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75% 중에 20%가 대부분 다 금융자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 5% 정도가 현금자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상위 부자들이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맞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부자들의 그 구성비로 맞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정성인 거예요. 상위 1%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두면 좋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가 앞으로 미래의 부가 어떻게 흘러갈 건가에 맞춰가지고 가장 위험 요소를 감안해가지고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거든요. 이 포트폴리오가 이미 짜여진 사람들이 1%예요. 더 좀 나간 다음에 상위 10% 정도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 맞추면서 내가 그 밸런스에 너무 안 맞는다 그러면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까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나 있을까 봐 두렵네요. 기름덩어리를 들고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돈을 버는 건 쉬울까요? 내 노동을 제공하고서 그렇게 버는 것도 쉽지 않은데 돈을 번다는 건 그 얼마나 무서운 리스크들이 잔존하겠어요.